보내야 하지 않을까? 명의만 바꾸면 끝이야. 엄마가 모르게 하면 돼.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침대에 누워도 그 말들은 반복적으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마음속에서 불안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들 며느리에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혜순입니다. 평생을 무주 산골에서 혼자 농사짓고 살아온 사람이지요. 돌이켜보면 제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이면 논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해가 뜨면 볕 아래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안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세상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이 산골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 조용했지만 저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지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 지내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가, 외로움은 얼마나 깊었던가. 그 마음을 그녀는 알았던 걸까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폐 안 끼치겠지?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다 챙길 테니까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작은 떨림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살짝 떨리더군요.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제발. 아들의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산골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 평생 살아온 이 땅과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제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제안이 주는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고향 땅을 팔고 서울로 가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겠다고. 다음 날 저는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땅과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 한쪽이 무너지듯 아픈 일이었습니다. 나무마다, 장독마다, 돌담길마다 기억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서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을 때 그는 친절했지만 차가운 도시적 냄새가 났습니다. 혜순 씨, 땅을 팔면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농지가 그렇게 가치가 낮지 않거든요. 말은 친절했지만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저에게는 금액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부부를 위해서라면 저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땅을 팔고 거액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구입에 보탤 수 있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가슴 한켠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날 며느리가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여기다 놓으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고마워, 정말. 말끝을 흐리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엄마, 이제 같이 살아보아요. 내가 다 지켜줄게. 짧은 한마디지만 제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돌담길, 장독대, 작은 풍경 하나하나가 제 삶의 흔적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기억으로 남기고 떠나야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점점 변했습니다. 산과 논밭이 사라지고 아파트와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의 풍경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낯설고 긴장되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도시의 냄새와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길거리 자동차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쪽 방이요. 앞으로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며느리의 안내를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심 전경은 낯설면서도 새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식사 맛있게 드세요. 응, 잘 먹을게. 혼자 먹던 밥상과 달리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은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웃음과 대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가에 앉아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산과 나무, 돌담길, 논밭에서 뛰놀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리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혜순아.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도심 소음 속에서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산골의 고요함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산골의 혜순이 아닌 도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혜순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은 그리움과 아련함을 안고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말, 집안은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손녀 은서가 뛰어노는 소리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아침부터 함께 부엌에 서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거실에서는 블록을 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의 해맑은 웃음은 산골에서 느끼지 못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블록 좀 가져다 주세요. 응, 은서야, 여기 있지. 손녀와 눈을 맞추고 블록을 쌓으며 놀다 보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아파트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녁에는 식탁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 손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게 드세요. 응, 잘 먹을게. 식탁 위에 오르내리는 작은 농담과 손녀의 장난은 집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도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은경의 눈빛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니, 은서는 이제 학교 준비할 때가 되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깨워야 하거든요. 알겠어. 은서야, 할머니가 깨워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약간의 조율이나 통제가 느껴졌지요. 제가 산골에서 느끼던 완전한 자유와는 달리 뭔가 규칙과 기대 속에서 숨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방식대로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엄마, 은서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도 괜찮죠? 걱정하지 마세요. 응, 괜찮아. 엄마가 잘 돌볼게. 그 순간 은경과 아들이 주고받는 눈빛과 표정을 보며 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단순히 도시 생활 적응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서로 기대하는 것과 실제 마음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손녀와 함께 부엌에 나섰습니다. 은서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열심히 손을 씻고 물을 틀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설거지 할래요. 그래, 은서야, 조심히 해. 손녀와 작은 소동을 겪으며 웃음을 터뜨리는 동안 은경은 옆에서 컵을 정리하며 잠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조심스러움과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낮이 되자 저는 조금씩 집안일을 도우며 도시 생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사용법, 청소기 다루기, 쓰레기 배출 요령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손녀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서면 은경은 물건 하나하나 가격을 계산하며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사야 효율적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말은 부드럽지만 저에게는 작은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산골에서 자유롭게 하던 모든 일이 이제는 체계 속에서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손녀는 아빠 무릎에 앉아 책을 읽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산골의 밤과 달리 아파트 창밖에는 끊임없이 불빛과 소음이 넘쳐났습니다. 마음 한켠이 조금 조여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는 괜찮으셨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서랑 즐겁게 보냈지. 그러나 은경이 주방에서 들려오는 말투와 표정은 여전히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은경 사이에는 미묘한 벽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산골의 고요함, 흙냄새, 바람에 흔들리던 나무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손녀와 아들, 그리고 은경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도 소중했습니다. 문제는 그 평화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긴장이었습니다. 은경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자 속으로 고민하며 새로운 삶이 단순한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행복과 긴장, 기대와 현실이 뒤엉킨 삶.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은경과의 미묘한 관계도 조금씩 풀어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손녀가 잠든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차 소리, 그리고 집안의 작은 숨소리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산골에서의 기억과 도시에서의 현실이 교차하며 복잡하지만 의미 있는 나날이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밝게 비췄습니다. 손녀 은서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저를 부릅니다. 할머니, 아침 먹으러 가요. 응, 은서야, 할머니가 준비할게. 손녀가 제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산골에서의 고요한 아침과는 달리 도심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오히려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경이 부엌에서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요리하시면 안 돼요. 재료를 낭비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구식 방식은 이제 그만 배우세요. 그냥 내가 해오던 방식이라. 그녀의 눈빛에는 친절함보다 평가와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경은 제가 산골에서 평생 해오던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요.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제 손길마다 은경은 끊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이렇게 밥하실 거예요? 손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경의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에 제가 잠시 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제게 의지하며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은경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경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제 이미지를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모임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혜순 어머니, 요즘 조금 치매 기운이 있어 보여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산골에서 평생 스스로 농사와 집안을 지켜온 제가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흘리며 제 평판을 은근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혹감을 느꼈지만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잘하시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은경의 시선과 말투는 계속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점점 더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은경은 집안 곳곳에서도 저를 제안하려 했습니다. 빨래를 개는 방식, 설거지 순서, 심지어 집안 청소 방법까지 모두 지적하며 저의 산골식 생활 습관을 비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매번 부드럽게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물이 낭비돼요. 다음부턴 저처럼 해주세요. 알겠어. 매번 답변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산골에서 지켜온 삶의 가치와 도시에 적응하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지요. 손녀 은서는 여전히 저를 따르며 웃음으로 위로했지만 은경의 냉정한 시선과 말투 속에서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려 애썼지만 집안 내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가 책을 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경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제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믿어주길 바라며 참고 넘겨야지.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은경과의 갈등, 그리고 도시 생활 적응이라는 현실이 저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지요. 며칠 후 아들이 은서와 함께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긴장을 풀고 아들과 손녀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경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았지만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산골에서의 자유롭고 평온한 삶과 달리 도시 생활은 적응해야 할 규칙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와 아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는 은경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참고 견디며 가족과의 새로운 삶을 지켜야지. 그 다짐과 함께 저는 내일도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라는 낯선 공간에서 작은 평화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갈 무렵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녀 은서와의 관계마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산골에서 함께 나눴던 아침밥과 밭일, 작은 장난들이 그리워지지만 도심 아파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집에서 안 놀고 친구 집에 가야 해요. 은서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제게 할머니라고 부르던 말투가 점점 의례적인 인사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녀와의 거리감은 매일 조금씩 넓어졌고 저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외식이나 가족 모임, 여행 같은 자리에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습니다. 아들은 은경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손녀도 은경을 따라 움직였지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우리끼리 외식할 거예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만 빼? 나도 가고 싶은데. 하지만 아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은경이랑 은서가 원해서요. 저의 셋이 할 것이 있어요. 괜찮지요. 집에서 쉬세요. 말 한마디에 저는 집안에서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거실에 있어도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녀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은서는 점점 은경 편에 서서 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책을 읽거나 장난을 치던 시간은 거의 사라지고 손녀의 웃음도 은경에게 향했습니다. 산골에서 느꼈던 친밀감과 행복이 여기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은경과 손녀의 의견만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거의 끼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제 의견은 무시되거나 은경이 대신 말해주었고 저는 점점 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냥 따라주세요. 부탁드려요. 아들의 말에 저는 억울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 제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수록 마음은 점점 더 허전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작은 결정에서도 저는 배제되었습니다. 은경은 새로운 가구나 인테리어, 손녀의 학습 계획까지 제 의견은 묻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은경 편에 서서 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제 존재를 지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서운함과 외로움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외출도 거의 없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물론 외식이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산골에서 느꼈던 자유로운 삶과 달리 여기서는 늘 배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손을 내밀어도 잡아줄 사람이 없고 손녀와의 소소한 즐거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손녀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아들은 은경 편에 선 채로 집안을 이끌었으며 은경의 목소리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한켠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자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사라져버릴까? 하지만 산골에서 살아온 강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투명하게 느껴져도 마음 한편에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녀가 잠자리에 들고 은경과 아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그 안에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억울함과 상처가 쌓였지만 겉으로는 침묵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네. 작게 혼잣말을 하면서 저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지만 점점 투명해지는 존재가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의미와 자리를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생활이 2달째 접어들자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날이 갈수록 집안 내외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했고 저는 점점 더 숨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꼭 해야 돼요. 진명에 정리 안 하면 세금 피해가 커요. 은경이 아침부터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은경아, 나는 지금 그런 생각 없단다. 내 집인데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꾸면 돼.
하지만 은경은 제 말을 흘려듣고 눈을 살짝 찌푸린 채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마음 알죠. 근데 세금 문제는 현실이에요.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냥 서류 몇 장만 바꾸면 끝나는 건데. 말투는 친절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과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며 부엌 한켠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잠들기 전 아들과 은경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말들이 밤에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하지 않을까? 명의만 바꾸면 끝이야. 엄마가 모르게 하면 돼.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침대에 누워도 그 말들은 반복적으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마음속에서 불안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은경은 단순히 재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통제하려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면서도 그 밤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손녀 은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얼굴이 그렇게 창백해요? 응, 그냥 피곤해서 그래.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날 낮 은경은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류 작업 같이 할래요? 금방 끝나요. 싫다고 했잖아. 안 할 거야. 어머니, 이거 그냥 하면 끝인데 왜 자꾸 거부해요? 우리도 어머니 마음 안 건드리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몸이 굳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점점 불안은 제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님이 와도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요양원 명예 변경, 끝이라는 단어가 저를 조여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은 은경 편에 서서 서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냥 조금만 같이 해주면 돼요. 아니, 나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아무도 내 의사 없이 못 받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점점 불안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저를 막아줄 힘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경과 아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요양원 얘기해도 될까? 조심해야 해요. 아직 어머니가 거부하니까 조금씩 단계적으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산골에서 홀로 살던 시절에는 이런 압박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웠고 삶의 속도가 제 마음대로였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부엌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내 집인데 내 의사대로 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제 뜻과 상반되게 흘러갔습니다. 은경은 매일 조금씩 제 영역을 침범했고 아들은 말없이 지켜보며 상황을 조율하려 했습니다. 점점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 저는 산골에서의 삶과 서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산골에서는 누구도 제 의사에 도전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은경과 아들이 만들어낸 현실 속에서 저는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말들은 저를 잠식했습니다. 요양원 명의만 바꾸면 끝. 제 귀와 마음속에 박혀 하루 종일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식사할 때도 거실에서 대화할 때도 저를 향한 압박과 소외는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도 참고 견딜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골에서 살아온 강한 의지와 지금까지 지켜온 자존심이 결국 저를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집, 내 삶 내가 지킬 거야. 아무도 내 의사 못 바꿔요. 불안이 현실로 변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저에게 달려있고 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녀 은서가 방 안에서 들떠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번 추석에 하와이 간대요. 난 너무 설레요. 저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와이라니 좋겠다, 은서야. 저는 순간 마음이 들떴습니다. 손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산골에서 함께 지냈던 소박한 날들, 손녀와 함께 밭을 돌보며 웃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와이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준비해야겠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설렘을 키우며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며느리 은경의 차가운 목소리에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우리 가족끼리만 갑니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말투는 명확했습니다. 배제의 선언이었습니다. 가족끼리만. 어쩌면 장난일 수도 있겠지. 은서가 무심코 말한 것일 테지. 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경의 말은 그 장난의 가능성을 단번에 깨부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없었고 그 말은 무심한 명령처럼 집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뭐라고? 아들 도연도 그 순간에 고개를 들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냥 이번에는 우리끼리 가는 게 낫겠다고 합의했어요. 그 말에 속이 썩는 듯 했습니다. 합의였나요? 언제 합의가 된 건가요? 나는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라면 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은 차갑고도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심함과 단호함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래, 알겠다. 은서가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왜 안 가요? 할머니는 그냥 여기서 쉴 거예요. 그녀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하와이 여행의 설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혼잣말했습니다. 내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 그날 오후 은경이 약봉지를 찾는 듯한 행동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뒤적거리던 그녀의 손길이 제 시선을 피하려는 듯 살짝 떨렸습니다. 순간 직감했습니다. 은경이 고의로 약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건 설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고의로 숨긴다면 제 건강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공포가 솟구쳤고 몸은 치를 떨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은경의 말과 행동, 아들의 무심한 태도, 손녀의 천진함까지 겹쳐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산골에서 평화롭게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유롭고 아무도 제 의사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이전과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말했지만 속마음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장 보러 갈 거예요. 그냥 쉬세요. 그래. 말은 짧게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경이 주방에서 물건을 챙길 때 저는 몰래 그녀의 손길을 관찰했습니다. 약봉지를 슬쩍 숨기는 장면이 머릿속에 반복되어 떠올랐습니다. 손녀가 아침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하고 놀아요? 응, 그냥 책 읽으면서 있을 거야. 아이의 눈빛은 기대와 궁금증으로 반짝였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과 무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은경은 그런 제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면서도 일부러 신경 쓰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은경과 아들은 집안에서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은서 데리고 미술관 가자. 좋아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쉬시라고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명확히 제 자리를 배제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은경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저는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손녀가 천진하게 뛰어놀 때도 은경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며 행동했고 아들은 눈치만 보며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경은 다시 약봉지를 손에 들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몰래 따라가 그녀가 약을 어디에 숨기는지 확인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야. 내 건강을 통제하려는 의도야.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산골에서 홀로 살던 시절, 자유롭고 평화로웠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나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결정이 은경과 아들에 의해 통제되는 듯 했습니다. 손녀가 잠자리로 들어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같이 책 읽어요. 응, 좋아, 은서야. 그 목소리에 잠시 위안을 느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소외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경과 아들의 눈빛, 그리고 약봉지를 숨기는 장면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 존재를 지켜야 해. 내 삶과 건강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는 없어. 산골에서 살아온 강한 의지와 자존심이 다시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 집, 내 건강, 내 삶 아무도 내 의사대로 못 받고 절대. 은서의 설렘과 은경의 냉정, 아들의 무심함이 교차하며 저를 완전히 외롭게 만들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결단의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파고들었습니다. 은경의 냉정한 눈빛과 아들의 점점 무심해지는 태도, 손녀의 천진한 웃음까지 뒤섞여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에 눌려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억울함과 소외감이 쌓여 나는 내 삶과 재산을 지킬 방법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 변호사와 은밀히 접촉해 두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켰습니다. 혜순 씨, 계획대로 진행하면 명예 이전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삶을 맡기지 않아. 그날 밤 조심스럽게 서류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은경이 알면 안 되기에 모든 행동은 철저히 은밀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과 서류들을 한 번 더 점검하며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석 연휴, 아들 부부와 손녀가 여행을 떠난 사이 나는 변호사의 지시대로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서류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한결 가벼움과 해방감이 번져왔습니다. 법적으로 내 권리를 확보한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씩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의 일부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산의 일부가 의미 있는 곳으로 쓰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정되고 동시에 은경과 아들의 탐욕과 음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손끝으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확인하며 하나의 장벽이 서서히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은경과 아들이 내 뒤에서 나누던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보내야 해. 명의만 바꾸면 끝이야. 그 소리들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복수심이 아닌 정의심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압류와 기부 절차가 끝난 후 나는 잠시 책상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고통과 배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 내가 선택한 길로 살 거야. 어둠 속에서도 마음속 불빛이 밝게 빛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내 삶을 지키고 은경과 아들의 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모든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압류 신청서, 재산 기부 서류,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확인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실수나 허점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계획대로 갈 거야. 그동안 은경의 눈치와 아들의 태도 때문에 참아왔던 수많은 순간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대신 단호한 결심과 준비된 전략이 내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나는 밤 늦게까지 서류와 계획을 정리하며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을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끝이 조금 아프고 눈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절차 완료했습니다. 명예 이전은 막혔고 재산 일부는 기부까지 진행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변호사는 간단히 확인 후 차분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혜순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확실히 확보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자유로운 결심을 마음속으로 다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를 갖추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와 손녀가 돌아오는 날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집 잘 지켰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문득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다 처리했지.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당황과 혼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손녀도 무심코 내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마저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은경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냉정함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집 아닌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집이 아니야. 그 순간 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서 있었고 평소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다 들었어. 내가 내 뒤에서 음모를 꾸몄다는 거.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등을 친 건 너희지만 앞길은 이제 내가 연다. 그 말에 은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떨었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녀도 나를 바라보며 묘하게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단호함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짐을 하나하나 챙기며 나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은경의 집요한 압박, 아들의 냉담, 손녀와의 점점 멀어지는 관계, 그리고 끝없이 반복된 속임수와 배신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후회나 분노가 아닌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손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이제 아파트를 떠날 준비가 끝나자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지킬 힘을 배웠습니다. 차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차를 멈추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시끄럽지만 내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부담과 억압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고향 무주 산골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푸른 산과 계곡이 스쳐갔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고향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들판,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억, 농사짓던 작은 집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새로 지은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흙냄새가 가득한 마당, 작은 꽃밭, 그리고 아직 손때가 묻지 않은 나무 문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쓸쓸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함께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지.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손을 허리에 올리고 새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 내가 선택한 길로 살 거야.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마음속의 긴장도 사라졌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마당에 작은 의자를 두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쓸쓸하지만 자유로운 해방의 여운이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지난 고통과 배신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이제 나는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꽃잎을 만지며 나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내가 선택한다. 누구도 내 길을 막지 못해. 저녁이 다가오자 집안에 불을 켜고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지만 마음은 충분히 풍요로웠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 너머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산과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나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집 앞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난 배신과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새 집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자유로운 미래가 내 곁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더 이상 억눌리지 않은 나만의 시간과 공간.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내가 만든다. 이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해수는 그렇게 고향 산골, 새로 지은 작은 집 앞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자유로운 해방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